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초에 알려진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 이런 수순으로 이제 할 걸로 알려지고요. 지난주에 저희 이봉규 TV에서 전광훈 목사 나오셔서 그런 식으로 또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결별을 얘기 당분간 보류하고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서 국힘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거, 국민 공천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다시 말해서 당원에게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힘당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뜨아했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들이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하는가 보다, 그 보도를 찍으러 막 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뭐 황당하다, 이런, 뭐 문화일보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썼더구만요. 뭐 황당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 얘기가 국민의힘이 버리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결별을 당분간 보류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그 전광훈 목사가 굉장히 솔직한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오래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 솔직하니까 그냥 막 문재인, 그렇다고 전광훈 목사가 욕하는 게 아무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에 김정은, 이쪽에 대해서 욕하지 아무나 뭐 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직하다 보니까 욕도 나오는 거고, 이제 감정을 못 이겨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건데, 때로는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래도 그냥 솔직하게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제 조율이 왔다는 건데, 결별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겠죠. 국민의힘 그 핵심자들은요, 그 광화문 세력이 당원으로 엄청 들어와 있는 거를 알아요. 안다고요. 아니, 이준석 대표 때 28만 명이었는데 당원이 몇 달 사이에 84만 명이 됐는데, 거기 절반 이상은 광화문 세력이 들어온 거 알아요. 그럼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그럼 몇십만 명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큰일 나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해서 보수가 표가 갈라지면 국힘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가 수도권에서 그냥 우후죽순처럼 떨어져요. 뭐 TK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TK에서도 모릅니다. TK에서도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찍느니 전광훈 목사 그래도 애국심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거기나 찍자, 이럴 사람들 많습니다. TK에서도요. 그러면요, 뭐 1000표, 500표로 갈라지는 지역구 수도권 내 위험한 데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데 하태경 같은 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왔다는 건데, 그래서 결별을 당분간은 그럼 보류하겠다. 그러나 버르장머리는 고쳐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버르장머리는 뭐냐면은 공천권을 니들 마음대로 당대표, 사무총장, 그 다음에 뭐 윤심, 윤핵관들이 해서 뭐 여기는 누구 꼽고 여기는 누구 꼽고 안 된다, 이거죠.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공천권을 당원이 주인이라며.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럼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지. 그리고 당에서는 당원이 주인이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 맨날 말만 그러고, 동지들 어디 갔냐, 그리고 너희들끼리 쓱싹쓱싹 헤쳐먹었잖아. 이번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그리고 당원들이 후보자를 뽑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외쳤습니다. 야, 이거는 전광훈 목사가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는 건 무슨 뭐 요한 뭐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나 선지자가 아니라요, 종교 지도자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도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다, 그래서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은 그렇게 존경했잖아요, 선지자로. 근데 왜 전광훈 목사는 욕 좀 했다고 그렇게 선지자 취급을 안 하냐,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힘과 결별을 당분간 보류하고 당원 가입 캠페인을 더 하겠다. 그래서 수백만, 천만 이상이 당원 가입에 해서 이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국민의힘을 당원들이 공천권을 갖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권 주자들, 예를 들어서 당 대표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윤핵관이 당 공천권을 갖는 거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공천권 싸움이 없어져야 국민의힘은 자유를 지키는 싸움에 전력 투구할 것이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 운동은 불평만 하면서 행동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옳다고 봐집니다. 공천권을 이제 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이것도 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하는 게 민주주의 정당 아니냐. 그걸 공천권을 없애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여기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버리느냐, 왜 신당 창당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당원들이 만류한 게 아니라, 당원들도 물론 만류했겠죠. 그게 아니라 핵심 당직자 중에 누군가 거간꾼으로 전령으로 왔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김기현 쪽에서 이제 말은 뭐 홍준표하고 막 처리하면서 전광훈 목사는 우리 당원도 아닌데 뭐 이렇게 했지만, 거칠게 했지만 이거 큰일 났거든. 전광훈 목사가 결별해버리고 신당 창당하면 이거 내년 1년도 안 남았는데 총선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거간꾼을 보내서, 거간꾼이야 거기 많죠. 전광훈 목사하고도 얘기가 소통이 되는 뭐 김재원도 있고 거기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보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 한수를 더 내다본 거죠. 그렇게 날 보류한다. 좋아, 콜. 보류 받고 그 대신 공천권 니네 내놔. 국민들한테 공천권 줘. 당원들한테 공천권 줘. 이번에 이준석 패거리들 몰아내는 거 봤지? 그 뭐 책임 당원으로 100% 하니까 역선택도 없고 싹 몰아냈잖아. 그렇게 하듯이 제대로 공천하려면 국민들, 다시 말해서 당원들에게 공천권 줘라. 이렇게 한술 더 받은 거죠. 오케이, 보류 받았어. 오케이, 콜. 그 대신 공천권 내놔. 얘기한 겁니다. 공천권을 전광훈 목사한테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달래는 거죠.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종로면 종로에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건 그들이 투표해서 종로에는 누굴 내보내겠다. 후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김계똥도 있고 박계똥도 있고 이계똥도 있다. 그러면 당원들이 김계똥이 좋은지 박계똥이 좋은지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선출해서 그 사람이 종로에 나가라, 이런 얘기. 저는 이 수가 신의 한 수로 아주 제대로 쓰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외통수에 걸렸죠. 아이고, 야야, 이거 큰일 났네. 정광훈 목사하고 완전히 결별하자니 총선이 위험하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이제 공천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들 당대표도 열심히 되려고 그랬던 거고, 최고위원도 열심히 되려고 그랬던 거고, 이런 거거든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직이고, 그런데 그거를 당원들한테 다 돌려주면 자기네들이 힘 행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로 자기가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당장 자기들이. 근데 이거 당원들이 만약에 투표하면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태경이 같은 놈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방 뛰는 거예요. 김기현도 모르죠. 현찮게 하면 거기서 김기현도 그냥 김기현 대신 딴 사람을 공천할 수도 있어요. 당원들이 잘해야 국민들이 김기현, 그래 당대표 하는 거 보니까 잘해서 그럼 뭐 울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김기현 뽑아주지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위험하거든, 금배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금 전광훈 목사 기습에 하는 받고, 그래 보류 받고 공천권 내놔, 이 한수에 지금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부담스러운데 거리를 둬야 되는데 완전히 결별하자니 총선 위험하고, 그렇자니 또 전광훈 목사 말대로 공천권을 다 내주자니 자기들 금배지가 위험하고, 이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는 전광훈 목사가 마치 당하고는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도로 스탠스를 취합니다.
아예 내치자니 위험하니까 총괄무사 우리 당원도 아닌데 무슨 얘기 이런 요 정도로만 그냥. 근데 속으로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당원도 아닌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지금 코너에 몰렸다. 여기서 이제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당원들이 뽑으면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같은 사람들 방방 뜁니다. 전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르냐. 김기현의 오발탄이다. 이런 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고 지가 당원들한테 인기 없는 걸 알거든. 그러나 역선택이라든지 그저 부산에서 그 자기 해운대 어디야 거기서는 공천권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 것도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디 자기가 이제 쓴소리도 해가며 해운대는 나야 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천권 이게 받으려고 그랬는데 당원들한테 맡기면 이준석 패거리도 싹 잘려나가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 당원 100%로 하니까 야 이거 나도 당원 100% 하면 야 해운대 이거 나도 위험하지. 공천권도 못 받지. 이렇게 하니까 전광훈을 잘라라 이러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김기현 오발탕이다. 요거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 공천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원들의 공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자신이 없거나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거나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고 지역구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지. 저놈은 또 배신할 놈이다. 이준석계 이번에 100% 책임 당원을 하니까 싹 잘려나가는 거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거든, 지들이. 어이구야. 그냥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저 당권 주자에 달랑달랑 돼가지고, 그냥, 아니면 대통령한테 달랑달랑 돼서 그냥 공천권만 받으면 그냥 되는 지역구. 그렇게 해서 금배지만 달면 되는데, 공천권이 당원들한테 가? 어이구야, 야. 그러면 나는 거기서 면도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 있는 사람들, 내가 의정활동 잘했어. 당의 배신도 안 했어.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당원들이 나 투표해. 난 공천권 받지. 그게 오히려 난 더 낫지. 이렇게 당당한데 그게 아닌 하태경 같은 놈들 배신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전곡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며 말로만 민주주의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잖아. 그 다음에 당원이 주인이라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이번에는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김기현 대표도 지금 코너에 몰렸죠. 냉가슴 알면서 지금 요수를 또 둡니다. 박근혜 대통령 19일 날 예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4.19 기념식 끝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기로 했는데 요걸 연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프구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보수 우파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에 이제 기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이가 지금 작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보수 우파보다는 외연 확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미루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으로 뭔가 돌파구를 연다. 그리고서는 뭔가 이제 외연 확장, 다시 말해서 보수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들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걸 분석했더니 이제 청년들에서 떨어지고 이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도층에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중도층과 청년을 잡아야 되겠다. 집토끼들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언제나 집토끼니까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둬놓은 거니까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집토끼잖아요. 그 보수 우파니까. 근데 미루고 장애인 만나면서 약자와의 동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는 건데 중도 확장, 청년, 그다음에 소외계층 확장 이런 걸 이제 주력한다는 건데 이거 소외계층 해야죠. 중도도 잡아야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예방 날짜를 그거를 약속을 깨고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동네 북이냐? 그렇게 만만한 분이야? 너들 맘대로 약속 그냥 막 잡았다가 이제 19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조율 다 해놓고 네 그렇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저 장애인 만나느라고 장애인 만나는 거 중요하고 외연 확장 중요한데 나 만나는 건 그렇게 약속을 어겨도 돼? 야, 니네 골프 약속도 골프 부킹 4명 약속해놓고 한 사람 골프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약속 깨면 그것도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근데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5년 옥살이 한 사람이야.
누구 때문에? 너들 때문에. 너들 62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판으로 버려서. 근데 그거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약속 잡아놓고 이거 약속을 취소해? 이걸 일정상 조율을 해? 무슨 놈의 일정? 아니 그럼 뭐 심심해서 만나기로 한 거야? 일정상 조율하는 거야? 뭐 술 먹는 약속이야? 술 먹는 약속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동네 친구 만나는 것도. 근데 전직 대통령이고 보수 우파의 어른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고 억울하게 탄핵당한 거 이 만천하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정을 막 바꿔? 이 사람들이 정신 이건 누가 코치를 했는지요? 아마 그랬겠지. 간신배들이 지금 지지율이 심각합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지지율 분석을 해보니까 중도층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이거 지금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데 이들을 잡아야 중도층 외연 확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광훈 목사한테 휘둘릴 때가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가 아닙니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토끼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아마 측근들이 아마 하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양인데 박근혜 대통령 미루고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외연 확장.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직접 얘기했대요. 주요 당직자들한테. 외연 확대 역할 해달라. 외연 확장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요거는 아마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시절에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김종인 데려다가 이제 외연 확장한답시고 뭐 서진 정책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때 서진 정책에서 지지율 올라간 줄 알아? 김종인 때문에 지지율 올라간 줄 알아? 분석들 제대로 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승리해서 이겼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권이 아주 폐악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그때 좀 지지율 올라가고 그런 거지. 무슨 김종인의 서진 정책으로 올라가고 뭐 김종인의 서진 정책 때문에 보궐선거 승리한 줄 알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승리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석들을 지 맘대로 하니까 이걸 또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외연 확대 역할을 해달라고 주요 당직자한테 당부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예방 취소하고 잘들 한다. 전광훈 목사 내칠내다가 덫에 걸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또 걸립니다. 그리고선 집토끼들이 집에만 있는 줄 알아? 요즘 집토끼들이 어떤 집토끼인데 옛날 집토끼하고 달라요. 뭐 가두리 어장이냐? 뭐 어장 관리해? 우리가 어장 관리하는데 관리 당할 사람이야? 공천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당원들이 공천권 행사해야 됩니다.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아예 안 돼요 이제.